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아 애틀란타 집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주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방 순회 연설을 다니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미주 집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나라사랑 구국 집회, 국민혁명당 뉴욕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번에는 뉴욕에서 그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분할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크게 해서 위에부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제 화면은 빼주시고요. 포스터만 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만 나오도록. 이게 크게 보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뉴욕, 가운데에 국민혁명당 뉴욕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나라사랑 구국집회.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저녁 6시 30분 뉴욕 프라미스 교회. 다시 한번요. 2021년 10월 21일 저녁 6시 30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국민혁명당 미주 집회가 열립니다. 늘 외치는 광화문의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신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포스터 좀 올려주십시오. 밑에 문의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미주혁명본부 총본부장 김태훈 목사 480-206-4029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문의 전화는 국민혁명당 미주혁명본부 총본부장으로 계시는 김태훈 목사님 480-206-4029번입니다. 그리고 뉴욕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김용익 목사님이십니다. 참고하셔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김태훈 목사님께 연락을 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화면 내려주십시오. 뉴욕에서 국민혁명당 미주 집회가 열립니다. 자료 화면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 집회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로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더 창대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미주 국민혁명당 총본부장으로 계시는 김태훈 목사님이 이번에는 뉴욕에서 그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시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우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우편은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국민혁명당을 지지한다라는 한 성도님의 구구절절한 글이 담겨있는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꼭 후원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잘 몰라서 저에게 제 이름으로 미국에서부터 사랑제일교회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100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주소를 저한테 적어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100를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 자료 화면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서 답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이 여러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국민혁명당과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며 이렇게 모이고 뭉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정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허물까지도 조금 부족함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을 수가 있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생각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옳은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또 시비를 걸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늘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공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물질과 그의 모든 인생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애국운동을 얼마나 했으며 애국운동을 한다고 하는 당신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당원이 가입되어야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1000만 당원이 조직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얼마나 가슴 절절히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본 일이 있나? 그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화문도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참여한 것으로 끝났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이라도 한번 써봤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한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말로만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목숨을 걸었고 당신의 인생을 던졌는데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저는 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단지에 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게 돼 있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있는 거 많은 건 없지만 저도 물질을 투자하고 저도 돈을 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저도 쓰고 싶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모든 것을 던져서 이제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까지 바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나라가 공사라가 되어자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기서 어제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가서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어제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왜 애국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가 앞장서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의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하를 불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도 갈등이 오더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온몸을 다해서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대한민국을 같이 한번 살려보십시다. 이 나라가 공사라가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라가 되고 나면 우리가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사라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해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우리 모든 것을 걸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함께 온몸으로 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나가십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갈등도 올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을 던져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갖다 놔. 그러면 저기도 군비 증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없고 돈이 없는데 저기다 또 돈을 써야 돼. 그리고 미얀마에도 보시면은 바다 쪽에서 중국 쪽으로 미얀마를 거쳐가지고 송유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의 정부군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은 지금 중국군이 돈을 대주고 지원을 해줘요. 무기 대주고. 그런데 미얀마의 정부군이 미얀마의 반군한테 맨날 깨져요. 지면 맨날 두들겨 맞아. 왜? 미국이 미얀마 반군한테 또 무기 대주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 무기 그냥 훔쳐가지고 미얀마 반군한테 대주니까 미얀마 반군이 중국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정부군을 미얀마 반군이 중국 무기를 들고 가서 두들겨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중국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미얀마가 엉망진창 저렇게 되면은 미얀마 쪽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가스관, 송유관 이런 거 전부 엉망될 거고 그래 되겠죠. 자,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은 한국산 무기를 또 대거 사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국산 군함을 또 뭐 여러 척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척 살 테니까는 한국산 그 포항급 초계함 그 퇴역하는 거 통째로 달라고. 이건 뭐 한국은 뭐 오케이 줄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중국 해군이 저 그 필리핀 해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함부로 옛날같이 그렇게 막 폼 잡고 하기가 힘들겠죠.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야 저기 중국산 무기 사봤는데 AS도 안 되고 야 불량품이고 그래서 이제 다 한국산 무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이 무장을 하면은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좀 힘 좀 쓰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이야기 베트남은 저기 러시아제 T-90 전차를 또 뭐 몇백 대를 사겠다 그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예. 그 전차 살 돈이. 그 전차를 사면 어찌 됩니까? 베트남이 저 중국 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침공하겠죠. 그러면 베트남하고 저기 붙어 있는 광서성에다가 중국군이 어마어마하게 또 육군을 갖다 놔야 되고 공군도 갖다 놔야 되고 안 그래도 돈 없는데 힘들다 그죠? 이거 그림만 봐도 깝깝하죠. 그런데 그거만 있습니까? 영국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국 해군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동해도 가가지고 훈련 한번 하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했던 시진핑의 1대1로가 바닷길도 막히고 육상길도 막히고 전부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거만 있나요? 그거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는 뭡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는 그거예요. 여기 5월달부터 비가 와가지고 도시들이 전부 다 잠겼습니다. 남쪽에 동쪽에 공업 도시들이 전부 침수가 됐습니다. 한 번씩 다 침수가 됐어요. 베이징도 3번 침수되고 뭐 저기 상해도 3번 침수가 되고 공장들이 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그것만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무슨 장작에 난징발 무슨 또 병이 퍼진대. 그러니까 대도시를 다 봉쇄했습니다. 베이징, 대련, 우한 등 15개성 28개의 대도시를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비행기길, 하늘길, 기찻길 싹 다 막았다. 이제 중국이 사망 선고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영상 보니까 한국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그 보니까 아파트를 베이징도 그렇고 아파트를 갖다가 그냥 아파트가 한 동이 있으면 거기를 다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아파트 출입구를 갖다가 대못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X자로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집집마다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죽으란 이야기지. 데모 일어날까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내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 전역에서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이게 배수로를 가짜로 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로 철망을 열면은 밑에 그 배수 그 빗물이 흘러가는 관이 나와야 되는데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공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공장이 다 한 번씩 다 침수가 되고 그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 대량 실업자.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한대요. 이게 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지니까 도로가 푹푹 꺼지고 차가 푹 빠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그런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무슨 저 회오리가 쳐가지고 막 아파트 그 외벽이 날아가고 재난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전국에서 그 중국 전역에서 돼지 등 가축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농사 폭망하고 그 중국 전역에서 식량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요 올 겨울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굶어 죽는 거. 달러가 있으면 되는데 달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해가지고 기업들 다 망해가 자빠지고 있는데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사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농사가 좀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밀값도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중국은 원자재 살려고 하면은 밀 살려고 하면 돈을 2배, 3배 내야 되고 그러려면요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석탄이 부족하고 석탄. 지금 호주하고 싸운다고 호주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호주 석탄을 안 사와요. 그리고 기존에 쌓아놓은 거는 비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은 발전소가 안 돌아가면 전기 부족하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병원이 안 돌아가겠죠. 석탄이 없으면 제철소가 안 들어가겠죠. 제철소가 안 들어가면 철판을 못 만들겠죠. 철판을 못 만들면 자동차 공업, 조선공업 그냥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미국 제재로 최신 반도체 및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국 기업들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그래 되면 이 방산업체들 다 망하는 거죠. 군사력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3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금액은 한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혈전이 잘생기니까 나머지 다 10% 맡겨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었나? 그러면은 단 한 명 백남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백남기가 뭐로 죽었습니까?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잖아요.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백남기나 무슨 삼성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탄압하고 야외 집회를 탄압할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이러고 백신 맞고 나서 26명, 27명, 30명씩 일주일에 죽어도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농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깨문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500명 죽게 돼 있다. 2,000명 죽게 돼 있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무식하니 뭐 비과학적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수십만 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의사회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검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그죠? 자,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영국 바이러스다, 남아공 바이러스다, 무슨 브라질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예방주사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들 보고 뭐라 그러니까 한 번만 맞아주세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거 내년에 또 한 번만 해주세요. 또 한 번만 그러다가 사람이 1년에 1,500명인데 매년 할아버지가 80세 넘어가지고 맞다 보면 이걸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북한 공산당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노동도 강제로 시키고 이런 방역에 있어서 이 이념, 사상,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선택권 존중받아야 된다. 내가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서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5.16 혁명이 안 났으면 이게 벌써 적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없어졌어요. 네. 그럼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여기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싸워주는 야당도 없고. 네. 자, 이럴 때야말로 진짜 박정희 장군 같은 분이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래도 근 40-50년간 자유의 맛을 보았던 이 우파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이 핵심될 때가 와가는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볼 때 이 정말로 진보다 이게 오히려 퇴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놈들이 퇴보야. 오히려 퇴보죠. 퇴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나와서 이 나라의 스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 제2의 박정희 장군이 나온다. 누군가 나옵니다.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쟤들 부정선거로 또 선거해 먹으면 쟤들 또 먹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이미 이때까지 부정선거 재판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 해 먹어서 여기서 인기 있는 사람 내보내면 뭐해? 그러면 부정해 먹으면 그만인데. 그러면요 이제 끝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잘 지적하신 뒤집어 거예요. 엎어야 돼요. 제2의 박정희 장군이 전자개표하죠, 사전투표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뺏기고 있죠. 뭘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열망하는 거는 이제 최재형 그게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 네, 네. 그게 그 유명한 대한해협 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그때 전사. 부상 두 분 전사.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을 57년 만에 세상에. 찾아서 또 훈장을 해드렸다 그래요. 저 집사님, 네. 하나님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계기는 네. 계기는 우리 마누라하고 네. 연애할 때 계기가 됐어요. 네. 믿는 분을 만났어요? 예? 그분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교회 다닐 때다.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데이트하다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진해 그 벚꽃밭 있잖아요. 4월달인데 예. 난 출동 갔다 와서 말이지. 벚꽃 축제. 그래서 이제 우리 새끼들 사람 그러고서 이제 그 고향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한참 아이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소리. 네.
그랬는데 말이지.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 군인들도 그런 시간은 일요일 날이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 꽃밭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 왼편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더라고. 네네네. 그러더니 말이야 이 잭시가 말이야 하는 얘기가 말이야 탁 일어서 그래서 말이야 아이고 어디 가냐 이거 말이야. 아이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 옆에 그 교회야. 어.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종소리가 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저녁 예배 시간인 말이지. 그래서 교회로 가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 그럼 그 갔냐 이거다. 어. 그래 생कर 웃으면서 다음 주일만 나 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봐. 이거 봐.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둘둘이 택이라다. 그런 무지막대한 놈이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마누라가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네. 목사님 모시고서 말이지 교회에서 하재. 네. 그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좀 내가 따라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 그게 그 목사님이 네. 대구에 계시는 저 임광kim 목사님인데 또 떠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돼서 네. 그래서 예배는 끌려다니 그때부터 끌려다닌 겁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은 믿음은 예배는 언제? 저 교회는 끌려다닐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잖아요. 의심이 이제 신학이라는 거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네네. 그래서 시작하다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서 그다음에는 공부하기 시작했지. 그 김준비 목사라고 전세대 그 조수가 있어. 네. 그분 말이야 그 신학 강좌하는데 말이야 계속 따라다니고. 여기서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거가 조 바이든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은 향후 선거에서 분명 이 불법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해결책과 투명성을 요구해야만 한다. 또한 이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이 조지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발언과 법적 논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대거 발송했다. 또한 조지아주는 사기를 방지하고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입법 명령들을 무시했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와 또 재검표를 진행했었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3만 5천 표에 해당하는 잠재적 불법 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었었다. 네, 이렇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각지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선거 투명성과 또 정직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 전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 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신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의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을 하는 그래고도 청와대나 집권당에다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입니다.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보내면 중국 공산당에서 다 보고 이거 영국 장관이잖아. 이거 불륜이네 이거. 그걸 보내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 이게 보냈겠죠. 야 이런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이거 가지고 와서 그 영국의 장관 협박해서 중국말 안 들어오면 너 끝장난다고 협박해.
그리고 이거 받아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장관이 딱 보고, 야, 나는 대영 제국의 장관이야. 중국 공산당, 니들이 나를 협박해? 나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니놈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난 당당히 물러날 거야. 그러나 니놈들의 그 못된 짓은 다 전 세계에 까발킬 거야. 까발켜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장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 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점인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매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매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중간에 감염병이라서 감염병 무슨 감염병인데 그러니까 뭐 어쩌고 뭐 감염병 뭐 그럼 니네는 왜 거기 있어? 그런 새끼 떨어져 이 자식들아. 감염병이나 빨리 그러니까 백신 맞 나도 맞았어 이 자식아. 너 안 맞았냐 이 자식들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유. 지금 오늘은 여경도 나와서 여자 차라리 까놓고 데모 방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에? 차라리 데모 때문에 우리 지금 통감임 당하지. 개새끼건 그 말이 안 듣지도 아니까 뭐 감염병 예방 기관제 있어요. 그 지들이 몰려 있어. 많이 전설을 해야지. 어디서 들었는지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왜 물어?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데 내 맘대로 가는데 왜 못 가게? 저 지금 새끼는 자, 오늘 이 경찰, 그리고 경비과장은 이곳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자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경비과장, 너의 마지막 몰락이다. 응? 자, 저들에게 불리하게 하면은 바로 체증을 시켜서, 감염병법에 조치를 하겠다. 위반 조치를 하겠다. 자, 이 현장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거룩한 분노죠.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재인만의 마지막 발악,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어게인 광화문 주일연합 예배가 이곳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동역자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 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들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하기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너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리
할렐루야 박수가 뛰어나가리였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승덕의 길, 나를 구원하시고